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최고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 창으로요. 섬소녀님이 통키 소년과 상근님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고. 요즘 뉴스가 웃을 게 없는데 두 분이라도 하는 동안 종종 좀 웃겨드리시고. 네. 참고로 청취자분들 지금 유튜브 동시 접속자분들이 910명, 20명을 오가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유튜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누구 다른 분 나오시나요 오늘? 아니에요, 전혀. 아, 전혀 아닌데도. 네. 두 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많이 오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최고다. 보통 이 시간쯤 되면 한 500분 들어와 주시면 많이 와주시는데 네. 오늘은 한 400분 정도. 그래서 뒤에 여기 보이시죠? 네. 제가 아침에 두 분 배추도사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사진까지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1구의 새로운 발견. 아니 뭐 항상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민들레 대 철험회가 지금 아주 이슈인데 여야 모두 이 계파 논쟁이 첨예한데요. 민주당부터 보자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70년대생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른바 세대교체론이 나왔는데요. 이 발판을 깔아준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그 이광재 전 의원입니다. 네. 이광재 머리 삭발하고 사진 찍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삭발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7, 80년대생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간담회를 열고 이 비교적 젊은 70년대, 80년대생 정치인들이 이 차기 지도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이 재선의 이원욱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이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민주당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86세대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인영 의원도 이 40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다면 본인을 버리고 주저없이 돕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랬군요. 정상근 기자는 80년대생인가요? 네, 저는 80년대생입니다. 82년생이죠. 네네. 배 수장님이야말로 이제 71년생으로 70년대생인데 97세대죠. 예, 70년대생 정치인들 네. 누구가 있죠? 그렇습니다. 70년대 정치인들 이른바 97 그룹이 거론되고 있는 이면에는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왜 것이다. 97 그룹이에요?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렇지. 90년대 학번 그래야지. 네네. 90년대생이 아니고. 네. 90년대생이면 악인가요?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97 그룹입니다. 70년대생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병원, 강훈식, 김한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제주에서 당선됐죠. 박용진 제 친구입니다. 박주민,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도 제 친구죠. 네. 그리고 김혜영 또 전 의원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기 사적인 인연은 좀 자제해 주시고. 자제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강병원 의원은 제 고등학교 10년 후배입니다. 와, 서울 대성고등학교. 자,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재명계 의원들이 뭐 이제 익명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데 갑자기 세대 교체론이 쏟아져 나오는 건 누굴 겨냥하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하다. 뭐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 가깝다는 한 의원은 그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실험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제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2년 뒤 총선에서의 공천을 염두에 둔 밥그릇 싸움에 이 세대 교체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70년대 생이라 하더라도 뭐 네. 벌써 이제 50대가 넘었잖아요. 반평생이죠. 반백이죠. 어때요? 배 수장님 40대 하다가 50대 된 기분이?
뭐 삭신이 쑤시네요. 느낌은 어때요? 느낌 허망하네요. 젊을 때입니다. 까르페디엠. 예. 알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국민의힘에서도 이 민들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보니까 한 발 물러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친윤 조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양상이었는데 장제원 의원도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친윤 내에서 우리가 이제 친윤의 다른 이름으로 좀 더 친윤의 친윤 핵심의 핵심을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핵관 내부에서도 좀 너무 섣부르다. 오히려 이런 개파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민들레 너무 강조하다가 멍들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냥 좀 지어낸 거예요? 많이 우리 또 청취자분들 지쳐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두고도 당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제 2대남, 3대남 이제 견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재정치를 안 했고 이제부터 재정치 하겠습니다. 자기 정치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이야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인물 누굽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아니 그럼 몇 해 타인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끈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종범윤 시청자께서 지루하네. 그렇습니다. 네. 배 수장님 사과 일단 드리세요. 네, 석고를 넘었습니다. 석고대죄하고. 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개적 재고를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려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몫으로 이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 서울시당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김윤. 우리 TBS 김어준 공장장의 뉴스 공장에도 자주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잘 안 된다. 최고위원회에서 좀 재고를 해달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원래부터도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 발음이 쉽지 않은데 정점식 의원. 네. 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아니 기왕이면 국민의당 출신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 다 재고해달라. 그런 상황이 다시 생각해달라. 그런데 이제 김윤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난 이제 3월 1일 날 상당히 강경 발언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때는 합당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인물을 추천해달라는데 이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또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 한 3명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꼽히고 있죠. 그래요. 자, 이걸 두고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특히 이제 재고를 요청하라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같은 당인데 내 편이 어딨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정점식 의원이 이제 친윤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 안철수 의원은 그 합당 이후에 좀 친윤계 의원들에게 이제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비토를 한 것도 이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한 견제구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 사사건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추진 중인 혁신위원회를 두고 그 안철수 의원이 혁신이 공천만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사실상 경기도 선대위원장이라고 해놓고 지고 나니까 그런 말이 싹 들어갔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네, 계속되는 국회 공전입니다. 법사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이전에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직을 달라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이 국회의장 선출에도 협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사위원장직은 이 국민의힘 측에 넘기기로 합의를 했을 때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빼고 주기로 했다라면서 그 합의도 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방을 이어갔는데 정작 실무 협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권성동 대표가 법사위의 체계 작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명심만 쫓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배 수장님. 네네. 그 이제 법사위원장 빨리 그 약속을 지켜라 배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있고 사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됐는데 우리가 분석하고 넘어야 되는 것은 이제 권성동 대표가 법사위의 체계 작구 권한을 유지하겠다 네. 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체계 작구가 뭐냐면 이게 법에 맞는지 아니면은 표현이 이 틀이 표현 방식 자체가 합리적으로 맞는지 이 부분을 따져 묻겠다는 이 기능을 그대로 법사위에 유지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 이게 조항 문구 하나하나 작구 하나하나까지 계속 붙잡고 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법사위원장을 이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넘겨받을 때 법안에 대해서 법안 통과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이게 아니 체계 작구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작동될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행령과 국무총리의 부령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면 못하도록 해버린다든지 네. 그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인 그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법사위가 너무한다. 이게 사사건건 막아서는 게 말이 돼요? 계류 계속해서 붙들고만 있고 안 돼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던 대목인 거죠. 밖에서 정상근 기자도 얘기할 기회를 좀 주라고 그러네요. 아, 네,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네. 민주당은 오히려 합의를 깬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이제 연장선인데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그 원내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합의를 그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그 지금 안 되고 의장 선출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했던 합의의 핵심은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전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서 이거를 볼모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면서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배 수장님, 국회의 공전 상태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 없이 취임한 첫 번째 국세청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국세청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국세청장입니다. 네. 국세청장이 이 TK MB 정부 때 이제 출신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 임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까닭은 뭐냐? 지난달 16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계속 뭐 시끌벅적하니까 그러니까요. 청문회 준비를 못 했거든요. 자, 그래도 이걸 그대로 묵살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해야 돼요. 경과보고 재송부를 청문회조차 못했죠. 청문회조차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했는데 또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10일까지. 네. 그래서 임명을 해버린 알겠어요. 정상 기자. 네. 국회 검증 절차 없는 초유의 국세청장 임명에 여야는 서로 이제 내탓 공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동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청문회를 안 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공석으로 오래 둘 수 없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같은 당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전반기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이미 갔는데 이건 국회가 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입법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배 소장님 그러면 네네. 국세청장 이렇게 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는데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칫 임명 강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청문회도 없이. 왜냐하면 20일 이제 시간이 경과됩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 20일 내에 청문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 말에 이 박순애, 김승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번 달 18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18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안 하면 18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또 재송부를 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저기 하세요. 한데 그거까지 안 되면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국세청장처럼. 예. 자, 두 사람 앞으로 임명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뭐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로 아까 그 지루하다 이게 종범윤께서 문자를 네네. 보내서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 배 소장 때문에 지루한 게 아니라요. 중간에 광고가 길어서 지루하다고 했던 겁니다. 네네. 배 소장 네. 미안해요. 죄 없는 사람 괜히 잡아갖고.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경찰국, 경찰통제국입니다. 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행안부 안에다가 경찰국이 결국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나왔던 보도이긴 한데요.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에서 4차례 회의를 한 끝에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고위직 인사도 그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 법무부 모델을 차용하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 면접도 논란이 있잖아요. 배 수장님.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나 고위직이죠. 치안경감급 고위경찰관에 대해서 재청권자이긴 해요. 그런데 네. 항우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그렇다더라도 경찰의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 후보군들을 개별 면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예, 그렇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최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고등학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민 장관이 지나치다. 이런 이제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정상 기자 뭐 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고 그러던데요. 네, 뭐 검찰 내부망은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경찰 내부망은 현장 활력소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활력소. 네, 여기에 여러 경찰들이 이 경찰국 신설 움직임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글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다라고 네. 합니다. 한 경찰은 5060 때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경찰은 지휘부들이 돈은 없지만 명예는 잃지 말자 이렇게 그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 내무부라고 있었죠. 행안부 그렇습니다. 전에 네. 내무부 밑에 또 치안본부 있고 막 그렇죠. 그랬어요. 치안본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외무부. 네. 자, 방송 듣고 청취자들께서 의견을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청문회 없이 어찌 이런 일이 독불 장군이에요. 우우. 정상근 자리도 검찰로 바뀔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순애, 김승희는 임명되더라도 국민이 출근 반대 집회해야 한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정권의 신여로 만들려는 속셈인가요?
감사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 평하겠습니다. 국회가 2주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 내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여야를 향해 따끔하게 네. 한 말씀씩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니 탓, 내 탓 아닌 모두 정치권 탓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소리만 질렀지 뭐 하나도 안 무섭다는데요. 정상근 기자. 3, 2, 1. 그 미움받을 짓만 골라 하는 것도 용기다. 정상근 기자는 좋은 사람이래. 다행이네요. 자, 천 PD 왜 그래?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입니다. 뉴스.